정량정품을 너무 강조하면서 부위마다 몇천 원 하는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일산 샤인박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명환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보톡스를 처음 맞으시는 분들이 내성이 없으니까 적은 용량으로도 큰 효과를 보나요? 보톡스를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는데 내성이 없다라고는 사실 말씀드릴 수 없어요. 이 보톡스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독이에요. 그 독에 본인도 모르게 노출돼 있거나 아니면 독의 유사한 구조에 노출돼 있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체가 생겨요. 그런 이유 때문에 한 번도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실제로도 보고된 케이스들이 있긴 합니다. 보톡스 용량을 기본적으로 내성 유무랑 상관없이 근육량에 비례해서 보톡스는 쓰기 때문에 내성이 없으니까 용량을 낮춰야 된다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. 보톡스를 잘 맞으려면 중요한 것들이 있을까요? 그럼요. 일단 보톡스가 약이 번져요. 땀샘 보톡스를 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여기다 놨다면 용량이라든지 희석 농도에 따라서 번지는 정도가 좀 다르고 유효성도 좀 달라집니다. 희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퍼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희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포인트에 주입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, 마지막으로 주름을 미리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고, 턱 보톡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미리 깨물어 보도록 하고, 근육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가늠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잘 맞아야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나 보톡스 맞아야겠는데 네. 체크할 부분이 있을까요?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, 뭐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 이민훈이 해요. 이민훈. 이마 미간 눈가, 이마 가로주름, 민간 세로주름, 눈가, 이렇게 뭐 까마귀발이라고도 얘기하는 뭐 거기 주름,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하는 게 제일 흔하고 제일 많습니다. 효과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. 그럼요. 주름이 깊어지면 오는 걸까요?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를 지켜가지고 맞아야 되는 게 맞을까요? 주기는 어떤 분이 맞으시든지 간에 대략적으로 보톡스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보톡스가 독이기 때문에 그 몸에 그걸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효소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의외로 비슷해요. 70대 받았으니까 1년 반 가고, 40대 받았으니까 8개월 가고, 30대 받았으니까 4개월 가고 이러지 않고요. 그래서 주기는 대략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보톡스를 맞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하고 숨기고 또 맞게 되면 어떻게? 그거 못 숨겨요. 제가 표정 이렇게 딱 해보면 바로 알아요. 말씀 안 하셔도요, 다른 병원에서 받지 않으셨냐. 웬만하게 보톡스 좀 해보는 선생님들 다 압니다. 일부러 마비된 상태를 더 그 마비된 범위보다 더 크게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톡스 맞은 걸 숨기는 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.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. 이게 보톡스가 좀 가격 차이가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? 제가 체감하는 건데요. 좀 저렴하면요, 약간 들쭉날쭉한 게 있어요. 거기에 약병에는 100유닛이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, 어떤 거는 120유닛이 들어가고, 어떤 거는 90유닛이 들어가고, 그게 약간 저가형 보톡스로 가면 갈수록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나온 독신들이 또 한번 전량 수거돼가지고 가끔씩 떠요.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저음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가형 보톡스에 식염수를 많이 첨가를 해서 완전 저렴하게 시술을 해주는 곳도 있긴 하겠네요. 그쵸, 가능하죠. 충분히 희석하면 희석할수록. 근데 보톡스 자체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, 그래서 뭐 그런 데 있어서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반대로 보톡스를 맞으면 안 되는 부위 같은 것도 있나요?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. 팔자주름 보톡스 가지고 가능하냐. 근데 여기는 주름 생기는 원인 자체가 아예 달라요.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보톡스를 안만 놔봐야 별로 효과가 없고, 눈 아래에 이렇게 잔주름이 가는 경우들 꽤 있는데, 거기에도 보톡스 가지고 접근이 힘들어요.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게 해주는 근육들이 이렇게 눈 주위를 싸고 있거든요. 뭐가 문제냐면은 근육을 마비시키면은 눈꺼풀이 안 감겨요. 그러면은 문제잖아요. 그런 이유 때문에 보톡스 가지고 접근이 애초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. 보톡스랑 필러랑 뭘 받으실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언제 뭘 골라야 되는지. 보톡스 가지고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데, 뭐 대표적으로 눈 밑 팔자주름 같은 데는 당연히 보톡스가 안 되니까 뭐 필러나 뭐 다른 차선책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고요. 또 거꾸로 여기 주름이 생긴다고 필러를 접근하거나 여기 눈가 주름 생긴다고 필러를 쓰느냐 하면은 거의 안 씁니다. 여기는 주름 깊이가 워낙 얕고요. 좀 튀어나와 보일 수도 있고 하는 문제도 있고, 거기다가 보톡스가 동적 주름에 있어서 개선 효과는 더 좋기 때문에 비교 우위가 너무 명백하게 보톡스가 좋아서 보톡스를 주로 하고, 이쪽은 보톡스가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부작용 때문에 못해서 필러를 하고, 서로 보통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
얼굴 표정을 보면은 보톡스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네네.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네네. 너무 어색해지지는 않나요? 그죠. 보톡스 세게 하면은 당연히 어색해질 수 있어요. 예를 들자면은, 보톡스를 그 주름에 맞춰서 샤샤샥 놔주면은 주름은 잘 펴져요. 근데 이게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쭉 쳐집니다. 그래서 주름은 펴진데 아래 방향으로 펴져요. 그러다 보면은 눈썹을 이렇게 확 주저앉아. 누가 봐도 어색하고 누가 봐도 화난 인상이 되고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하면은 굉장히 어색합니다. 그리고 눈가주름도 보통은 일반적인 트렌드가 좀 약하게 해요. 또 왜냐면 눈가도 보톡스 용량 좀 높이고 이렇게 하면은 쫙 펼 수 있어요. 쫙 펴면은 웃을 때 로봇 같아진 느낌이 납니다.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것들 있을까요?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. 좀 약간 그런 데 반감이 있어요. 정량 정품에 대해서. 사람 얼굴이 그렇잖아요. 뭐 주름 깊이 차이가 있는 거고 용량은 당연히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정량이라는 거의 기준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. 정량 정품을 너무 강조하면서 부위마다 몇천 원 하는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주사 맞거나 하는 건 그래도 본인 얼굴에 들어가고 하는데 좀 신중하게 잘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